노아백스가 매출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은 다른 회사들한테 있어서 조금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야구론 기자들의 이광수입니다. 오늘도 시장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시장 진단과 그리고 투자 팁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옆에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 앉아 계십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이제 제약바이오, 특히 성장주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섹터가 좀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 좀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가요? 사실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안 좋았었잖아요. 그렇지만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더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락폭이 좀 적은 편이었고 저번 주부터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학회가 대면으로 시작되고 있고 제약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임상 진전이 되면서 임상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다른 성장주 대비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제는 뭐 하반기에는 좀 더 유의미한 임상들이 보여질 거다라는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시장 상황에서는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지만 종목별로 임상 결과 유의미한 것들은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 그럼 좀 임상 결과가 발표될 그런 바이오텍들이 좀 있나 보군요.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ABL 바이오 같이 1월 달에 유의미한 라이센싱 딜을 했던 회사도 있고 뭐 6월 이제 아스코의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는 뭐 에이비온, NK맥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. 그 외에 좀 더 임상을 잘 하고 있는 바이오텍들은 꾸준히 좀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코로나19 모멘텀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시장을 이끌 뭐 트렌드나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코로나19 덕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계속 좋았다가 코로나19 관련된 파이프라인, 관련된 임상한다고 했으나 임상 진전이 안 나왔던 기업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지지부진했던 것도 크거든요. 이게 뭐 기대감이 올라간 만큼 불확실성 커지고 그만큼 기대감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기업들이 제자리에 많이 돌아온 모습이고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리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 나온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백신을 공급하는 것들이 그나마 좀 업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한정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좀 한정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좀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그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좀 각광받던 이제 뇌질환 쪽이나 아니면은 항암제 쪽이 지금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게 신기하게도 코로나19로 돈을 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M&A나 아니면 라이센싱 딜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는 것은 그 현금이나 그런 딜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학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미팅이나 뭐 MTA 계약 같은 게 더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임상이 좀 좋게 나온다, 임상 진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좀 각광받던 트렌드들 아니면 이제 코로나로 상용화가 시작된 RNA 쪽, 뭐 mRNA나 코로나 직전에 좀 상용화가 된 뭐 RNAi 관련된 신규 모달리티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학회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풀리면서 M&A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.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이게 대면 학회가 일어난다고 만나자마자 뭐 딜이 있을 거야는 당연히 아니지만 일단 만나야 좀 미팅에도 진전이 있고 데이터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이게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것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회가 진행되고 학회 이후에 있는 뭐 자리에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4월에 있었던 AACR 그리고 6월에 있을 아스코 그리고 11월에 있을 뭐 SITC 같은 그런 큼지막한 학회들이 결국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
이제 리오프닝 관점으로도 임상 같은 것도 왜 포함이 되냐면 임상 실험을 하려면 환자도 만나야 되고 아니면은 뭐 연구소에 가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밀렸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조금은 더 임상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딜 측면에서도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뭐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코스닥 일부 업체들은 이거 우리 백신 개발할 거야 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는 데도 있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원숭이 두창이 뭐 천연두 관련된 거긴 하지만 또 이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코로나처럼 이게 전염도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팬데믹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백신 개발이나 그런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코로나 때 이미 다 겪으셨겠지만 한다고 뭐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치료제 같은 것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글로벌 빅파마 CEO가 이게 팬데믹까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면 당연히 걱정하거나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. 좀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될까요? 그럼요. 네.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로 고생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네네. 이제 바이오를 볼 때는 조금 더 확실함이 있어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나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아직 여전히 사실 계좌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그냥 물려있는 채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. 좀 이렇게 들렸거든요. 그래서 백신과 진단키트 좀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개발 성공을 앞두고 있는 SK바사,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까지도 계속 임상 진행 중으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. 그렇게 임상 진행 중인 종목, 이 기업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을 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노바백스의 후발주자인 거잖아요. 노바백스가 이제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한 기전인데 사실은 노바백스가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하셨고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 화이자나 모더나로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이고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뭐 라이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노바백스가 매출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은 비슷한 기전의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나 다른 회사들한테 있어서 조금은 리스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당연히 성공을 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임상이 진행 중인 종목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.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뭐 코로나 관련된 것만 하던 건 아니니까 다른 쪽에 뭐 가치를 더 많이 주신다면 그냥 계속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.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셨거나 보고 계신 기업이라면 조금은 이제는 도와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실적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M&A나 이런 걸 또 기대하는 시장에 좀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 진단키트주는 앞으로 어떤 것들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? 일단 진단키트주들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2분기까지도 뭐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고 그 모인 현금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거냐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. 사실 작은 회사들도 어느 정도 진단키트로만 해도 돈이 많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바이오텍들을 사고 있기는 해요. 사고 있기는 하고 항암제 쪽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투자 부서를 만들어서 M&A 부서를 만들어서 그걸 되게 키워나가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그렇지만 아직 진단키트 회사들도 자기들이 해본 역량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M&A 부서를 만들었다고 이제 SD 바이오센서도 얘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시젠 같은 곳들도 그런 쪽으로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좀 더 심사를 하고 투자에 있어서 확인하는 단계라서 당연히 이제 뭐 항암제나 뭐 RNA 쪽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니까 그쪽으로도 하겠지만 이제 뭐 회사별로 조금은 더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는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뭐 실적으로는 더 이상 가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 그렇죠. 같아요. 더 많이 팔릴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네. 사실 이미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군요. 그래서 뭐 M&A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팀을 꾸렸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되게 좀 신중한 그런 입장들 보이고 계시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